자, 이제 당대 4번 타자들이 왔다 갔더니 우리 정청래 민간인이 살짝 존재감이 희미해지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청래를 외쳐줘야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문재인, 참 인기인 정청래입니다. 신촌 유세, 문재인 후보 앞에서 앞서서 제가 유세를 했는데 저도 무대에 올라가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제가 무슨 마이클 잭슨 같은 느낌. 오늘 준비해 주신 얘기 뭡니까? 빨리 오늘 우리 파파이스가 큰 일을 했다. 이게 제일 큰 야마입니다. 무슨 얘기냐? 김어준 총수가 지난 총선 이후에 노스트라다무네를 하면서 제3지대, 제2의 3당 합당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만약에 그쪽의 대표주자가 되면 상당히 힘든 게임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예측을 했고 그 예측에 맞게 제가 박지원 마크맨을 하면서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박모닝을 외쳤어요. 오늘도 박모닝을 외쳤는데 결국은 제3지대 제2의 3당 합당을 못하고 이렇게 다자구도로 가서 문재인 후보가 압승을 한다면 그것은 오로지 나의 공이다. 그 공 옆에 김어준 총수와 김보혁 기자가 은메달석, 동메달석에 서 있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저는 거기 안 쓸래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실제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몇 달 전부터 여기 와서 제가 계속 했던 얘기가 대선을 치르는데 본선까지는 4라운드를 치러야 된다. 첫 번째, 박근혜 국회에서의 탄핵. 그렇죠? 두 번째는 개헌을 고리로 개헌하자고 막 주장할 것이다. 주장 막 했습니다. 지금도 3당이 합의한 상태예요. 대선 때 개헌하자고. 자, 이것을 계기로 제3지대 이합집산, 그것이 끊임없이 시도될 것이다. 그리고 그 파고를 넘고 제4라운드에 가서 본선을 치러야 된다. 근데 지금 그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파고를 다 지나고 해치고 고난의 가시밭길을 제치고 지금 본선 4라운드 막바지를 지금 향해 달려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준비하신 건 또 뭡니까? 단식 장면인데? 대학로 벙커 시절 제가 세월호 24일 단식하면서도 결석하지 않고 파파이스에 매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억을 해보시면 문재인 후보가 먼저 단식을 시작했고 제가 뒤따라서 들어가서 단식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제가 옆에서 칸막이 있죠. 요게 0.07m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의 숨소리까지 내가 다 옆에서 다 들었어요. 저는 사실 24일간 했는데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문 후보는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열흘 정도를 하고 단식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세월호 나레이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단원고 학생 중에 문 후보 따님하고 이름이 똑같은 애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를 때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울던 그 장면도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단식을 중단하시고 나서 제가 단식을 계속 이어갈 때 와서 저한테 단식을 만류했던 내가 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 정의원 얼마나 힘드냐. 그래서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단식을 중단하고 싶은데 중단하지 어려우면 내 핑계를 대라. 그리고 그러면 내가 단식 중단 기자회견할 때 뒤에 와서 병풍을 서주겠다. 그 대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이건 처음 이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고 전화도 그 다음에 몇 번 주셨어요. 건강이 어떠냐 체크하고 그리고 사모님하고 또 한 번 몰래 다녀갔어요. 제 단식장을.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가슴 아파하고 세월호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저는 진정성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증명한다. 계속 이 분위기로 가실 거예요? SBS 나오고 나서 이제 박지원 대표가 한마디 한 것이고. SBS 나오고 나서 이게 박지원 대표의 오늘 페이스북입니다. 정말 저는 서운하고 제가 드디어 하고 싶은 말을 끝까지 참았다가 오늘 뱉었습니다.
박지원 대표 당신은 참 나쁜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3년 전 4년 전에 어떻게 지금 문재인 후보가 1등을 달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해수부 공무원들이 어떻게 요 시기에 맞춰서 박근혜 탄핵될 것도 예상해서 세월호를 인양했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진짜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본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 마치 무슨 SBS 사과하고 그러니까 무슨 언론에 보복하고 막 재갈을 물려서 언론을 탄압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또다시 이걸 호도를 하는 걸 보면서 참 답이 없는 양반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제가 쭉 가보니까 이분이 거의 뭐 역풍 후폭풍 제조기더라고요. 엄청나게 지금 역풍을 받고 있는데 진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SBS 거는 좀 알아보셨어요? 어떻게 됐는지 내막을? 그래서 제가 그 기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 시대의 참 취재인으로서 제가 원래 잘 알던 기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냥 저의 주장과 그 기자의 주장이 아니라 그냥 팩트만 말씀드리면 그 멘트가 나왔던 그 해수부 공무원은 공무원이 맞고, 그리고 세월호 인양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철조 세월호 인양 단장 그분하고는 가까운 사이이고 세월호 인양과 관련한 업무를 한 사람은 맞다. 이렇게 저한테 확인을 해줬고, 제가 뭐 기자한테 해명할 생각이 전혀, 뭐 해명해주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 악의적이고, 너무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반인륜적 그런 기사죠. 그런데 본인의 주장은 제가, 저의 감정과 관계없이 전해드리자면, 이런 거랍니다. 여러 분야를 취재를 했고, 여러 사람을 했는데,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서 해수부 내부 공무원들조차 좀 불만도 있고 또 반성의 기운도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하필이면 이렇게 고의지연 의혹도 받고 하필이면 이 시기에 세월호 인양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받느냐 이런 볼멘 소리도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해수부 내부에서. 그래서 그걸 두루두루 취재했는데 그래서 해수부 내부조차 이런 불만이 있다. 그래서 이거 새 정부가 바뀌어서 뭐 해수부는 뭐 조사를 면치 못할 것 같다. 이렇게 기사가 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기사였는데 세월호 인양 지연 이게 이제 정치 의도가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도록 이렇게 지금까지 끌어왔느냐. 해수부를 비판하려고 이렇게 취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주 야마였는데. 그게 중간에 그냥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 근데 어느 중간에 바뀐 거예요?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본인도 모르겠다. 그거는 본인이 얘기 안 하더라고요. 하여튼 본인의 취재 애초에 야마하고 다르게 기사가 나갔다 이런 얘기네요. 그건 본인의 주장이고. 주장입니다. 네,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취한 게 아닌데. 그리고 저한테도 의원님 죄송하게 됐어요.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계속 이렇게 굉장히 뭐 풀이 다 죽었더라고요. 근데 그 방송은 그렇게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할 수 없는 게 마이크를 잡고 리포팅을 하잖아요. 기사는 데스크에서 뭐 간혹 논조를 바꾸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긴 한데 방송 리포팅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거든요. 하여튼 저도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이제 본인은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했던 말을 직접 본인의 손으로 써서 공개하는 게 좋겠다. 그랬더니 저도 그럴 생각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SBS에서 오늘 아마 8시에 뭔가 보도 나오겠죠? 그죠? 8시 뉴스의 입장이나. 또 다른 또 SBS 기자한테 제가 또 취재를 했어요. 김성준 앵커가 이제 보도 본부장인데 다 스크린 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SBS 기자 또 다른 기자입니다. 말은 앵커를 하면 앵커를 보기도 바쁘기 때문에 실제로 김성준 앵커 보도본부장도 모든 기사 내용을 다 확인하지는 못했을 거다. 취재하고 데스킹을 하는 과정에 애초에 처음에 그날의 야마를 뽑을 때는 취재 기자가 이런 야마라고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앵커는 그 구도하에 자기 멘트를 쓰고 이제 준비하고 그러면 가운데 누군가를 바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또 다른 기자의 말에 의하면 보도본부장이 원래 앵커를 안 하면 그걸 보도본부장이 다 스크린 한답니다. 체크하고. 근데 그걸 못했고 아마 보도국장 선에서 데스킹을 한 것 같다. 이게 참 이상한 사건인 것은 틀림없는 것이
SBS라고 하는 그 사기업이 지금 현재 판세에서 이 한 방으로 판세를 뒤집을 수 있다. 그럼 배팅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전사적인 배팅이거든요. 거의 잘못됐을 경우에 후폭풍을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저는 회사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다 개입했다기보다는 알 수 없는 어떤 고리에 누군가 개입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SBS 이 보도 부분의 고위직이 저랑 아주 친한 학교 동문입니다. 근데 그분 성격상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SBS가 제가 사실은 집에 12시 넘어서 들어가면 인터넷으로 제일 먼저 보는 뉴스가 사실은 SBS 뉴스였어요. 그 다음에 JTBC를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왜냐하면 SBS는 특성상 거의 뭐 상업방송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중의 흐름, 국민의 바람, 시청률 이런 거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보면 KBS나 MBC보다도 좀 빠르게 이렇게 올라타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기사가 그리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동안. 그리고 또 그것이 알고 싶다. 김종수도 PD들 다 알지만 뭐 거의 뭐 투사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SBS 전사적 차원에서 이런 대형 오보를 낸 것 같지는 않고 어디선가 하나가 뭔가 구멍이 나지 않았나. 뭐 SBS를 변호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 같아요. 예. 제가 지금 문재인 후보 선대위 제가 이제 국민참여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 본부 차원에서 하는 것은 문재인의 국민의원이 되어주세요. 1588-2017 이렇게 하는 거고요. 요거는 제가 또 직책이 많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당 SNS 총괄 본부장으로서 제가 이제 유세도 다니고 하면서 계속 카네이션 프로젝트도 이렇게 하고 5월 8일 날 부모님께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어깨 톡탁톡 어깨 주물러드리고 엄지척 이렇게 부모님을 설득하자. 그래서 효도하고 나라 구하자. 이런 이제 프로그램도 자유한국당에서 거꾸로 하고 있어요, 지금. 어버이날 효도가 다른 게 아니다. 홍준표를 찍어라. 해도 너무합니다. 이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디지털 정당위원회에서 이렇게 지금 투표하라고 인터넷에 뿌리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확하게는 스스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내렸어요. 그리고 경남 선관위에서 조사 중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실로 대선 이후 처음으로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주에서 함께 비판을 했습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을 설득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투표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파파이스는 정권 교체 후에 정권 교체 최고의 공로자 자격으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문재인 후보 앞에서 앞서서 제가 유세를 했는데 저도 무대에 올라가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제가 무슨 마이클 잭슨 같은 느낌. 오늘 준비해 주신 얘기 뭡니까? 빨리 오늘 우리 파파이스가 큰 일을 했다. 이게 제일 큰 야마입니다. 무슨 얘기냐? 김어준 총수가 지난 총선 이후에 노스트라다무네를 하면서 제3지대, 제2의 3당 합당. 그렇죠? 두 번째는 개헌을 고리로 개헌하자고 막 주장할 것이다. 주장 막 했습니다. 지금도 3당이 합의한 상태예요. 대선 때 개헌하자고. 자, 이것을 계기로 제3지대 이합집산, 그것이 끊임없이 시도될 것이다. 그리고 그 파고를 넘고 제4라운드에 가서 본선을 치러야 된다. 근데 지금 그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파고를 다 지나고 해치고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만약에 그쪽의 대표 주자가 되면 상당히 힘든 게임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예측을 했고 그 예측에 맞게 제가 박지원 마크맨을 하면서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박모닝을 외쳤어요. 오늘도 박모닝을 외쳤는데 결국은 제3지대 제2의 3당 합당을 못하고 이렇게 다자구도로 가서 문재인 후보가 압승을 한다면 그것은 오로지 자, 이제 당대 4번 타자들이 왔다 갔더니 우리 정청래 민간인이 살짝 존재감이 희미해지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청래를 외쳐줘야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문재인, 참 인기인 정청래입니다. 신촌 유세이 나의 공이다. 그 공 옆에 김어준 총수와 김보혁 기자가 은메달석, 동메달석에 서 있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아, 저는 거기 안 쓸래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실제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몇 달 전부터 여기 와서 제가 계속 했던 얘기가 대선을 치르는데 본선까지는 4라운드를 치러야 된다. 첫 번째, 박근혜 국회에서의 탄핵.